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과 연준의 비둘기적 스탠스가 작용한 결과입니다. 안도 랠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질지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지금 3주 연속을 넘어서 역대 최장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증시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큰데 어떤 모습입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악재 부분은 역시 셧다운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그 셧다운이 지금 21일째 기록하면서 이전에 최장 기록과 어떤 동률을 이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여전히 대립하고 있어서 신기록 달성도 유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장비가 건설할 것이란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은 통상 일시적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장기화 시에는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부분은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S&P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이 2주 정도 더 이어지면은 경제적 손실이 60억 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좀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이 길어지면은 경제 지표에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밝혀지면서 이 셧다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자체적인 평가에 대한 손해도 지금 나오는 상태지만은 이게 더 길어진다고 한다면 글로벌 경제 전체에도 미친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셧다운 장기화 우려에 유럽에서는 브렉시트 문제가 또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합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은 부결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은 영국 하원회가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테리사 메이 정부를 압박하는 지금 법안을 지금 가결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영국 하원은 그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은 정부가 3일 내로 이 플랜 B를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금 이제 찬성 308표, 그 반대 287표로 지금 통과시켰는데요. 유럽연합의 탈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합의안이 부결되면은 정부는 21일 내에 대안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메이 정부는 시간이 더 쫓기게 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제 메이 총리의 그래서 합의안은 15일 의회 표를 앞두고 있지만 부결될 의견에 높기 때문에 이런 플랜 B 제시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또 지난 1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폐막한 CES 2019에서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혁신 기술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활약이 상당히 대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IT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에서의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많이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삼성과 LG 같은 경우에는 세계 IT 시장의 주도권을 좀 잡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CES에서 삼성전자는 삼성 로봇의 삼성봇이라고 하죠. 삼성봇 케어 에어, 그리고 리테일의 그 어떤 세 가지 로봇을 좀 선보였습니다. 이 삼성봇 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의 혈압이나 심박, 호흡 같은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또 이제 복약 시간과 방법에 맞춰서 약을 먹었는지 관리해주는 부분을 지금 많이 오늘 선보였다 볼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에어 같은 경우는 집안의 공기를 관리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좀 내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역시 QLED 디스플레이를 처음으로 탑재한 삼성의 대표적 라이프스타일 TV죠. 더 프레임과 이 셀프 TV 같은 경우는 공개되면서 이 가전 쪽에서도 이 삼성전자의 주도권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사용자가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본체 속으로 화면을 말아서 넣을 수 있는 LG 시그니처 OLED TV R을 처음 공개하면서 우선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하면서 이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좀 인정받은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걸어다니는 차죠. 엘리베이터의 컨셉트 카를 첫 공개하면서 시장 반응이 좋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내에선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 어닝 쇼크까지 반도체주의 부정적인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편에선 반도체주가 지금이 매수 기회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반도체주가 작년에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면서 반도체주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이 많이 돋보이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글로벌 반도체주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주요 반도체 지수나 반도체 ETF는 최근 2주째 10% 넘게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일부 반도체 선두주자들은 지난해 말 바닥을 찍고 20% 넘게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금 현재 세계 최대 메모리 기업이죠.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매출 전망치를 그전에 보다 좀 하향 조정하고 있긴 하지만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은 제한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한마디로 펀더멘탈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이런 반도체주의 하락이 좀 약간의 오버에 대한 언더슈팅이 좀 있다라고 좀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선 업황이 완전 바닥을 친 것을 확인한 뒤에 매수하는 부분이 좋긴 하지만 지금 현재선 단기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신빙성 많이 얻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 미국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된 가운데 중요한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중요 일정 또 투자 전략까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우선은 경제 지표보다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로 봤을 때는 우선은 오늘이죠. 중국 12월 수출 물가 지수에 대한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수요일 날 마리오 드라기 유럽은행 총재 연설이 있으면서 여기에 목요일 날 연준 베이지보 공개까지 어떤 금리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